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오늘도 돌아왔고요. 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함께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죠? 지금 콘텐츠가 이제 몇 개가 올라갔는데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근데 보니까 나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인상이 만만해 보여서 고민이에요. 나이는 꽤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저를 어리고 미성숙하게 봐요.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주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제 발성힘 관련해서는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성실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열심히 임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특전을 드릴까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1대1 컨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저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웅얼거리게 되고 작아지고 끝을 흐리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마음에서 기인하게 되죠. 우리가 화가 나면 목소리 커지고 뭔가 당황하면은 또 호흡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꾸만 이런 목소리를 나오게 될까? 어떤 마음에서 기인을 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저자세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습관적으로 저자세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학생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께서 저의 이제 애 제자 중 한 분이신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리액션이죠. 누군가가 말했을 때 딱 받아치는 나의 반응인데, 하도 이제 뭔가 계속 내가 저자세가 좀 지속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러분 입이 자세부터가 달라지고 호흡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분도 너무 습관적으로 네 이렇게만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러셨어요. 이런 말투가 이제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몇 번 또 훈련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네라는 이 한 글자에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저자세로 살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저자세가 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저자세로부터 조금 노연할 수가 있는지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라디오 DJ로 일할 때 방송 작가 일을 잠깐 겸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근데 그 특성상 대면해서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막 기사를 찾고 뭘 찾아가지고 물어 전화로 섭외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저자세로 나갔냐면은 딱 전화를 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누구 작가인데요. 누구누구님 맞으실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아직 많은 걸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 스스로를 잘 모르던 이제 20대 이제 중후반 정도였죠. 그럼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 이장님 맞으시죠? 저는 어디에 누구누구 작가인데요. 통화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제 제 주변에 또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저와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차이가 나는 멋진 작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목소리도 되게 좀 중저음이신데 그분이 이제 섭외하는 걸 듣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신뢰와 또 어떤 약간의 카리스마? 믿을만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평상시 목소리가 좀 중저음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됐지? 하면서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전화를 받거나 예 되는 분들 혹은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가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요구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저 혹시 진짜 죄송한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무해하고 타인들에게 말랑말랑하고 좀 부드럽고 다정한 편이시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렇게만 살다가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뭐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거에 대한 좀 솔루션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저자세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낮춘 자세죠. 내가 상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무해합니다. 당신은 나를 그냥 아랫사람으로 봐도 돼요.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마치 동물로 치면 이제 배를 발라다가 뒤집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해해 라고 온몸으로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몸이 그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되고 숙이게 되고 나의 원래 키보다 움츠러들게 되고, 그죠? 자,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까봐,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워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더 파고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자아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가치가 없고,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무해한 모습을 보여서 예쁨을 받고 뭔가 나를 낮춰가지고 그들을 무장이제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이제 타인들에게 좀 애를 많이 쓰는 타입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미용실을 가거나 옷가게, 특히나 점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화장품 매장 이런 데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하게 다가가고 챙겨주고 좀 잘 대해줘야 되는 사람인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막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데 가서도 더 맞춰주고 뭔가 더 괜찮아요 한다거나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애를 쓰고 어떤 착한 모습이어야만, 약하고 나약하고 무해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계속 애써야 된다. 이런 가련한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계속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갖는, 그쵸? 그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든지 뭐 스마일 증후군 이런 것들과도 저는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자세가 습관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우선 일단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분들이 그냥 얼핏 착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뭐 크게 무섭지 않고 이러니까 착한 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말 타고난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럼 애를 쓰는 그 본인이 소진되고 고갈되고 이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은 저 다희는 되게 착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속내를 잘 모르겠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좀 의문스러움을 남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생기면은 그 상대방도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나 속내가 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저자세인 사람 입장에서 주변에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퍼주니까.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정말 깊은 그리고 어떤 수평적이고 좀 공평한 그런 관계가 있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애쓰고 양보하고 또 배려해주고 괜찮아요 납작 엎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냥 평화주의자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억압된 감정들이 그냥 저절로 증발하진 않거든요. 계속 내 마음에 쌓이고 화라든지
어떤 답답함, 짜증, 울분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뭐 신체화 증상으로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벌컥 버튼 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또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차단한다거나 어떤 좀 중독 같은 것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실 좋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내가 왜 이렇게 과하게 친절하려 할까? 왜 항상 나는 내어주려고만 할까? 왜 받는 게 어려울까? 항상 양보하고 친절하고 웃고 있을까? 이런 것을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속되다 보면은 정말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떤 관계를 건강하게 쌓아가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나의 자아상과도 마주할 수가 있겠죠. 얼핏 몰라요. 우리 의식적으로는 모르는데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실 내가 나를 무가치하고 여기진 않는가, 정말 못나다라고 여기진 않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간단한 솔루션과 미션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요, 과하게 웃지 않는 얼굴로 인사하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생의 예시처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인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면 될 것을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도 종종 그렇거든요. 하지만 얼굴 근육을 좀 다르게 써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이게 굳어 있을 텐데 이게 나는 무예요, 나는 맹수가 아니에요, 나는 초식동물이에요, 이게 익숙하실 텐데 이거를 내리고 눈에 약간의 어떤 카리스마 살짝 담으시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안 하면 또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엔 생소할 수 있고 너무 차갑고 좀 너무 싸가지 없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가장 편안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웃지 않으셔도 되고 과하게 친절하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근육을 탁 풀고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군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요. 누군가가 말할 때도 네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앞의 시간에 발성까지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하셨죠? 힘있게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정말 오래되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가 이제 총체일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표현이야 뭐 이유를 좀 밝혀보고 뭐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죠. 네. 하지만 적어도 좀 알아차린다면 내가 왜 저 자세일까? 나는 왜 항상 애쓸까? 이거를 알아차리고 왜 그런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려 하다면은 그게 저는 은연중에 계속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회가 오면은 깨달음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불현듯 대화할 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셔가지고 편안하면서도 당당하고 또 자유롭게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